네, 해설갑니다. 오늘은 좀 모처럼 이제 코스닥이 좀 상승을 크게 좀 해주는 날이었고요. 코스닥은 역시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를 반증해주는 하루였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 영상을 좀 쉬면서 제가 쉴 때는 커뮤니티에 시황글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어저께 좀 유튜브 오류가 좀 있어서 노출이 좀 안 되고 글이 좀 읽혀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제 내용을 오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이제 전반적인 시황 틀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좀 시장을 봤을 때는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순환매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순환매를 가면서 움직이고 지수가 안 빠지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쉬고 있죠. 삼성전자가 쉬는 구간에 다른 업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또 LG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어제에 이어서 2차전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언택트, 바이오까지 좀 움직이는 흐름인데, 이게 시장이 지금 안 빠지는 이유입니다. 시장을 좀 지수를 빼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뭐 선물 매수 부분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환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 이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IT 필두로 움직이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도주 2차전지,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그런 쪽이 강했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장은 순환매를 가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주는 중간중간에 종목별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축을 이뤄주고 있고요. 이게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 간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바퀴가 지금 다 돌았어요. 경기주까지 삼성전자도 IT도 움직이고 이제 경기주도 움직이고 현대차 자동차도 움직이고요. 뭐 철강, 조선, 화학 한 바퀴를 싹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뭐가 올라가야 되냐? 시장은 그걸 찾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장주죠. 그 성장주였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필두로 지난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인 것이고요. 얘네들이 또 움직이고 쉬면 다시 한번 IT, 경기주 이렇게 하면서 순환매를 지속적으로 시장은 이제 보여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전략이, 이쪽 안 올라간다고 바로 옮겨 타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은 순환매로 종목들은 움직인다. 오히려 안 올라가고 눌러줄 때 분할 매수로 그때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최근 시장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는 아무래도 강한 게 지금 확진자가 300명 좀 넘어갔다는 이슈가 좀 가장 크죠. 그러면서 이제 제약주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이슈가 그냥 넘어갈 이슈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언택트,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은 들쑥날쑥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백신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경기주가 또 움직일 수 있겠고요. 이게 바로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처럼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기관이 좀 들어왔죠. 기관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는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 키를 맞추고 상대적으로 싼 쪽을 찾다 보니 코스닥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외국인 매수가 소폭이지만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선물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선물 동향이 3조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조 1000억 가까이 누적 선물 포지션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빠르게 소진이 되지 않는 한 시장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 만기 이제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있고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강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 이유는 역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환율입니다. 워낙 강세 기조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환차익도 노리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지금 우리 시장을 사들이고 있고요. 뭐 공매도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일정적으로 어느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슈가 좀 환율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애플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싸죠. 시가총액 자체도 되게 싸고요. 디램 재고 소진이 빠르게 가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 실적 기대치가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환율을 보면은 오늘 또 2.8원 하락을 하면서 지속적인 하락 기조로 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이미 전고점을 뛰어넘었고요. 여기 갭이 있죠. 갭 상승까지 나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넘어간 것이고요. 여기서 이번 주에 또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패턴이 따라붙지 못하게 하는 패턴이거든요.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눌리면 여기서 많이 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기다리는 거죠. 떨어질 때. 근데 지금 조정을 안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이 패턴이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 부분과 수급 부분 했을 때 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관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난 고점이 여기였고요. 저점이 여기였죠. 그 다음에 추세를 한 번 더 보면은 이 폭만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상승 목표가 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매물 소화하면서 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을 하면 목표가 어느 정도 지금 온 거예요. 지난 고점과 지난 고점을 연결해서 이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목표가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은 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눌려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이상할 거 없고요. 만약에 이런 구간이 나와도 문제는 없는 구간이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좀 내용으로 갈 수 있겠고요. 개인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 돈으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근데 신용장고는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하나의 이슈가 고객 예탁금이 다시 한번 최고치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좀 살펴볼게요. 어제도 이제 시황글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안 간다고 코스피로 바로 막 도망가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추세 넘어갔죠. 코스닥도 넘어간 것이고요. 이제 좀 약했던 이유가 대주주 3억 양도세는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됐지만 대주주 10억 양도세 부분은요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코스닥은 좀 10월이나 11월쯤에 좀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 회피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약한 거거든요. 코스피보다. 그 구간에는 싼 코스닥 종목들, 실적 좋고 재무 좋고 성장성 있는 회사들 코스피 올라갈 때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고 코스닥이랑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좀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흐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미국의 좀 다우지수와 나스닥이랑 좀 다르죠. 이제 다우는 전통적인 주식들이 있는 거고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코스피를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더 못 올랐고 더 싸니까 이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 관점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목 업종을 좀 분산을 시켜놓고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못 오르는 쪽은 분할 매수로 모아갈 수 있고요. 한두 번 이렇게 튀어줘요. 튀어주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로 좀 챙겨서 보시고요. 다른 쪽도 또 모아 가시고요. 이렇게 순환매를 지금은 보셔야 된다는 점. 업종을 분산을 시켜서 접근을 하시면 지금은 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요. 종목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먼저 보면요. 셀트리온은 좀 전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서정진 회장이 또 얘기를 했죠. 항체 치료제가 이상이 이번 달에 종료가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긴급 사용 절차 진행을 예정이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쪽이 녹십자죠. 혈장 치료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이 두 회사가 가장 유력합니다. 녹십자는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은 그만큼 이제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계속 들썩이죠. 처음 화이자가 나왔고요. 그다음 모더나가 나왔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도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LG전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이 다 올라가는데 LG전자는 움직이지 못했죠. 계속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패턴 계속 강조드리는 패턴이 있죠. 추세를 LG전자 넘어갔습니다. 삼성 SDI 때도 그랬고요. 삼성 전기 때도 그랬죠.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추세를 넘어가는 패턴이 LG전자 오늘 나왔습니다. LG전자가 실적이 좋죠. 가전도 많이 팔리고요. LG전자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전장 부품. 이 유럽의 ZKW라는 전장 회사를 인수를 했죠. 고급 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전 쪽 매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전장 쪽은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예요. 그런데 이제 최고 매출이 나오고 최고 실적이 LG전자가 나오는 게 가전제품 쪽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죠. 여기에 내년에 전장부품까지 흑자로 돌아서면은요, 또 최고 실적이 LG전자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LG전자는 지금 미래 먹거리로 전장부품 쪽을 선택을 하고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죠. LG전자가 전장부품의 이쪽 하고 있고요. 여기서 LG그룹 자체가 지금 자동차 쪽으로 엄청나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규모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ZKW 회사 인수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좀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계속적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LG전자도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에 오늘 차례가 온 것이고요. 차례가 왔는데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모처럼 이제 기관이 계속 팔다가 크게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꾸준히 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 양봉이 이제 기준 양봉이 되겠죠. 오늘 기준을 양봉을 만들어 줬고요. 추세가 이제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오늘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점. LG전자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내용은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전장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LG전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밖에 경기주 좀 잠깐 살펴보면요.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이제 급등 나왔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못 오른 쪽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남지 않았어요. 경기주가 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롯데칠성
또 어저께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 10%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꼭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나머지로 좀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다른 뭐 말씀드린 경기주가 그렇게 올라오면 다 같은 관점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밖에 저는 한국전력 아직도 싼 주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역시 넥센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주는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오면 절반 정도 무조건 챙겨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올라갔던 종목을 매수를 다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눌렸을 때 보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뭐 네오이즈 이런 패턴 되게 좋죠. 네오이즈는 이렇게 모아 가시는 걸 이제 권해드렸는데 전혀 이상이 없죠. 다중바닥 형태입니다. 이제 N자형으로 빠지고 쌍바닥에 올라왔다가 여기서 저점을 오늘 확인시켜 줬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저점 구간인데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오늘 양봉이 나와줬어요. 수급도 들어오면서 여기가 저점이라는 거죠. 저점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내용이 되고 성장을 하고 재무제표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싼 종목들은요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되는 거죠. 단기 시세에 너무 주식은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단기 시세를 너무 쫓다 보면요 마음만 급해지고요 뇌동매매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더나 백신이 저 RNA 쪽으로 나왔죠. RNA 쪽이 나와서 지금 RNA 쪽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테라젠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고요. 어저께 좀 시도가 좀 나왔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젠 텍스도 그대로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금 IT가 삼성전자가 쉬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게 못 가고 좀 쉬는 종목들이 있죠. 소부장 쪽에서도요. 밑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IT 소부장은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쉴 때 포트에 꼭 담으셔서 가져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D램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이제 못다한 말은 내일 영상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